팅커캐드를 활용한 마스크 이름표. 오늘은 이 마스크 이름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아 보이죠? 실제 사이즈는 가로가 4cm, 그리고 폭은 2cm 정도 되는 마스크 이름표입니다. 이 마스크 이름표 양쪽에 보면은 작은 홈이 있죠. 그 홈 사이로 마스크 스트랩 끈을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때요? 예쁜 것 같나요?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팅커캐드에서 새 디자인 작성 버튼을 누르면 만나게 되는 첫 화면입니다. 팅커캐드는 왼쪽은 주로 보여지는 화면에 대한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상자 모양의 뷰 박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뷰 박스는 클릭한 채로 드래그 하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향에서 모델링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그란 아이콘은 홈 뷰인데 클릭하시면 이렇게 맨 처음 봤던 첫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플러스 표시가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확대가 되고요. 마이너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축소가 됩니다. 또는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시면 확대가 되고 아래로 굴리시면 축소가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 메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은 모델링과 관련된 메뉴들이 있는데 그룹화, 그리고 그룹 해제, 정렬, 요 세 가지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가져오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3D 모델링 파일을 가져올 때 사용되고요. 내보내기는 만든 3D 모델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합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기본 쉐이프 글자가 있는데 그 옆에 화살표 모양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모양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양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모델링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는 기본 쉐이프를 활용해서 만들 거예요. 자, 먼저 상자 모양을 클릭한 채로 드래그해서 작업 평면에 놓습니다. 그 다음 스크롤을 내려서 튜브 모양을 찾을게요. 튜브 모양도 클릭한 채로 드래그해서 작업 평면에 있는 상자 모양 옆에 놔둡니다. 이제 이 두 도형을 이용해서 마스크 이름표를 만들어 볼 텐데 먼저 편집을 쉽게 하기 위해서 뷰박스에서 평면도 글자를 클릭해 주세요. 편집을 위해서 확대해 보겠습니다. 동그란 아이콘 중에서 위에서 두 번째 네모 그림이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모두 뷰에 맞춤이라고 해서 도형이 화면에 꽉 차게 확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면이 약간 보이는 것 같죠? 그래서 동그란 아이콘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평면 뷰, 직교로 전환이라고 해서 이제 옆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딱 맞게 보이죠? 이번에는 도형의 크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자 모양을 클릭해 보세요. 상자 모양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옵션 패널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이 상자 모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옵션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자 모양을 길이나 폭, 높이를 모두 20mm, 2cm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본 도형이 그 사이즈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따로 수정은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크기만 요 사이즈대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튜브 모양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느끼셨나요? 어떤 모양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옵션 패널의 옵션 값이 바뀌게 됩니다. 튜브 모양의 옵션 패널에서는 벽 두께라는 것이 새로 생겼네요. 이 벽 두께는 링 두께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벽 두께를 2로 설정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벽 두께는 2로 설정을 해주세요. 아까 전에는 상자 모양을 옵션 패널에서 크기를 수정했는데 상자 모양을 클릭해서 보이는 요 네 모서리에 있는 네모난 점을 클릭해서도 가로와 세로 사이즈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 패널에 나타난 길이와 폭, 넓이의 값이 상자 모양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크기, 사이즈와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도형을 모두 선택해서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아이콘 또는 키보드의 L을 클릭해 주세요. 정렬을 하게 되면 까만 점이 생기는데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미리 보기 기능이 지원됩니다. 해당 화면을 참고하여 수평으로 정렬해 주세요. 수평으로 정렬을 마쳤으면 이제 큐브 모양을 클릭해서 큐브 모양의 중심이 상자 모양의 끝에 도달하도록 이렇게 위치시켜 줍니다. 튜브 모양을 맞췄으면은 이제 이 튜브 모양을 반대편에도 동일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튜브 모양을 클릭한 뒤 상단에 있는 복사 아이콘 또는 컨트롤 C, 붙여넣기 아이콘 또는 컨트롤 V 키를 눌러서 하나 더 복사해 줍니다. 마지막에 생긴 큐브 모양을 클릭한 채로 드래그해서 동일하게 상자 모양의 끝에 큐브 모양의 중심이 오도록 위치시켜 줍니다. 큐브 모양의 중심이 상자 모양의 끝에 닿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오른쪽 끝 화면이 잘려서 화면을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자, 마우스 휠을 클릭한 채로 드래그 해주면 드래그한 방향으로 화면에 옮겨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스크 이름표가 잘 보이죠? 왼쪽 상단에 뷰박스를 클릭해서 이제 다른 방향에서도 모델링한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에서 바라본 모습을 보니 조금 이상하네요. 상자 모양을 클릭해서 높이를 3으로 수정하겠습니다. 큐브 모양 두 개도 동일하게 선택한 뒤 높이를 3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뷰박스에서 평면도를 선택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된 것 같네요. 이제 이 도형들을 모두 선택합니다. 모두 다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선택된 것들은 이렇게 외곽선이 생기게 됩니다. 또는 옵션 패널에서 쉐입, 그 괄호 안에 있는 숫자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모두 다 선택되었다면 이제 그룹화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에서 컨트롤 플러스 G키를 눌러줍니다. 그룹화를 하게 되면 세 가지의 도형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하나의 도형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이제 이 네모 부분에 이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오른쪽의 기본 쉐이프에서 스크롤을 위로 올려서 문자를 클릭한 채로 드래그해서 작업 평면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옵션 패널이 잘 보이시나요?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에 지금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기의 이름의 첫 글자를 적어줍니다. 선생님은 현정이라서 현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이 가려지니까
옵션 패널 상단에 화살표를 눌러 숨겨주세요. 이 글자를 마스크 이름표의 이름표 영역 안으로 들어가도록 크기와 위치를 수정해 주세요. 크기는 마스크 이름표에 딱 맞게 들어가는 게 나중에 출력했을 때 예쁘게 나옵니다. 이름은 두 글자라서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아이콘을 이용해서 복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키보드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해서 복제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숨겨놓은 옵션 패널을 다시 보이게 하셔서 마지막 이름, 글자를 설정해 주세요. 그런데 글자가 조금 내려와 있네요. 자, 요거를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하고 싶다 하시면 아래쪽에 보면 그리드 스냅이라고 있습니다. 그리드 스냅 옆에 숫자 옆에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0.1mm가 있어요. 0.1mm를 선택하고 키보드에 화살표 키를 눌러주시면 0.1mm씩 위치가 수정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세밀하게 위치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평면도 밑에 정면도에서 높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높이는 5로 주겠습니다. 이름표의 높이보다 글자 높이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글자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마스크 이름표를 마스크 스트랩 끈에 끼우기 위해서 홈을 파도록 하겠습니다. 홈을 팔 때는 오른쪽에 기본 쉐이프에서 스크롤을 제일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회색빛의 상자 모양이 있는데 이게 투명 상자입니다. 투명 상자를 나중에 합치기를 하게 되면 구멍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투명한 상자를 가지고 와서 폭과 길이를 수정하겠습니다. 폭은 1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길이는 1cm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투명한 홈은 고리의 가장 끝에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고요. 튜브 모양의 끝과 끝 거기에 위치시켜 주신 다음에 투명 상자를 클릭하면 휘어진 화살표 모양이 보여요. 그거를 클릭하고 각도를 수정할 수 있는 0도 글자를 클릭한 다음에 3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 투명한 상자를 30도만큼 회전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30도 회전시킨 이 투명 상자도 아까 마찬가지로 튜브 모양의 끝과 끝에 위치를 시켜줍니다. 자, 이제 이 홈이 한 개가 더 필요해요. 아이콘을 이용해서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키보드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셔도 됩니다. 자, 복사한 하나는 위쪽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큐브의 끝과 끝에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두 다 선택을 하셔서 이제 그룹을 지어줄 거예요. 모두 다 선택하니까 5개가 선택이 되었죠. 네, 5개 맞습니다. 홈, 그리고 이름표, 그리고 글자 2개, 그리고 또 홈. 이렇게 5개를 모두 다 그룹화 시켜주겠습니다. 그룹화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키보드의 컨트롤 G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표 1개가 완성됐는데 요거를 또 복제해서 이름표를 2개로 만들게요.
복제된 이 이름표는 수정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룹을 지은 아이는 그룹 해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한 다음에 상단에 보면 그룹화 아이콘 옆에 그룹 해제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클릭해 주시면 홈과 이름이 분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룹 지은 게 해제가 된 거예요. 그룹 해제는 그룹 지은 순서대로 다시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자를 바꿔줄게요. 친구나 가족의 이름으로 바꿔도 되고요. 또는 자기 이름과 동일하게 놔두고 모양만 조금 수정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름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과연 이 다리는 누구일까요? 자, 이제 모양을 한번 바꿔볼게요. 요 다리에다가 어떤 모양을 넣으면 좋을까요? 네, 기본 쉐이프에서 스크롤을 내려서 하트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가져온 하트는 가로, 세로 크기를 5 사이즈로 설정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서 중간쯤에 위치시킬게요. 그리고 하트를 클릭한 채로 화살표 클릭한 다음에 각도는 90도로 해서 하트를 돌려주겠습니다. 반대편에도 똑같이 하트를 만들 거거든요. 하트가 총 2개가 되게.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하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2개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에 만든 하트는 반대 방향으로 보내겠습니다. 하트의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져야겠죠. 그래서 대칭 기능을 이용하겠습니다. 대칭도 2가지가 지원되거든요. 우리는 좌우 대칭으로 하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하트 2개와 이름표를 선택해 주세요. 이제 요 세 도형을 정렬을 해줄 거예요. 가운데 정렬로 맞춰줄 겁니다. 요 정렬은 미리 보기 기능이 지원되기 때문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올려다 놓고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렬을 하면서 홈이 살짝 움직여져서 큐브의 끝과 끝 위치 오도록 한번 수정해 줄게요. 3D로 모델링한 거는 꼭 여러 방향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면도에서 하트의 높이를 수정하겠습니다. 높이는 3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시 평면도에서 확인해 보고요. 정면도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항상 여러 방향에서 확인해서 내가 한 게 제대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세요. 자, 모두 선택한 다음 그룹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도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2개의 마스크 이름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 2개를 출력하기 위한 출력 파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출력할 파일 2가지를 선택해 봅니다. 그러면 옵션 패널에 쉐이프 2개가 선택되었다고 뜨는 걸 확인하고요. 그 다음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선택한 2개의 도형만 내보낼 거예요. 그리고 확장자는 .str입니다. .str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다운로드 받은 요 .str 파일을 선생님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 이 파일 이름 옆에
꺽쇠 모양의 화살표가 있어요. 그거를 클릭해서 폴더 열기를 클릭하면 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나타납니다. 파일 이름은 꼭 자기의 이름으로 보내주세요. 자기 이름.stl 파일을 선생님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자기만의 멋진 마스크 이름표를 만들어 보세요.